네, 안녕하세요. 2021년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2일차 오후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기부 추진협의체 성과 발표회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창의재단 미래교육지원팀장 서지연입니다. 교육기부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가치 있는 플랫폼에 지난 10년간 정말 많은 기업과 협단체, 공공기관, 대학, 동아리, 개인들이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뛰어주신 분들을 저희가 교육기부 추진협의체로 모시고 있습니다. 교육기부 추진협의체에는 말씀드린 기업이나 협단체, 대학 동아리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고 학생들에게 교육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컨설팅단, 지역센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특별한 3개 기관을 모셨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한동대학교이십니다. 먼저 아시아나항공의 교육기부 활동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병 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나항공에서 발표를 맡은 최석병 차장입니다. 저희 먼저 화면을 보시면 저희 회사에서 제목을 ESG로 만들어 나가는 아시아나의 아름다운 교실이라고 잡았습니다. 교육 기부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보통 그 학교에서는 교육의 한 가지, 진로 교육의 한 가지로 생각하지만 기업에서는 교육 기부, 기부의 한 가지, 사회공헌 활동의 한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어떠한 종류에 속하냐, ESG 경영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멘트를 하고요. 저희 회사는 어떠한 교육 기부를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름다운 교실이라는 교육 기부 브랜드를 정하고 진로 특강과 진로 체험 크게 2가지의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로 특강입니다.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방식이죠. 저희 회사는 아시다시피 조종사, 운항관리사, 그리고 공항 서비스직,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친숙한 승무원, 그리고 우리 비행기가 아프지 않게 항상 관리해 주시는 항공정비사, 이렇게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로교육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기업이지 않나요? 네. 이러한 기업 다양한 직군들이 있는데 이러한 직군들 중에서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공헌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발런티어, 자원봉사자들을 모았습니다. 이름하여 교육기부 봉사단입니다. 전 직군 대상으로 보통 공지를 하고요. 그리고 1차로 심사를 하고 그리고 면접도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기부 봉사단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인사 발령으로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는 124명이 우리 교육기부를 위해서 항상 스탠바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기부 봉사단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순수 봉사활동으로 진정성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게 저희 회사 교육기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냥 일반 직원을 뽑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직원을 뽑은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사내 강사 양성 과정이라든지 외부 강사 과정에 입가를 시켜서 체계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어떻게 잘 가르치느냐도 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이러한 봉사단들이 준비됐으면 강의를 하러 갑니다. 색동단의 교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2013년부터 이렇게 진로 수업에 자신의 휴무를 활용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러한 봉사단들이 농산어촌이나 이런 쪽에 원격 영상 방식으로,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원격 영상이 상당히 익숙하지만 2014년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낯설은 방식이었는데 농사노천 학생들한테 의미 있는 그러한 진로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국에 있는 각종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을 했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곳은 땅끝마을 해남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한 강연 사진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당시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싸이씨의 재능 나눔이 같이 더해져서 콜라보로 색동달의 교실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머물 수 없다. 우리 해외에도 한국국제학교가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요 사진은 상해 한국학교에 가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교민 자녀들 대상으로 이러한 진로 특강도 이제 실시를 했고요. 보시면 수도권, 지자체, 그리고 원격 화상으로 농산어촌, 그리고 비행기 타고 해외까지 이렇게 다양한 커버리지를 이루고 있는 게 색동달의 교실의 이제 장점입니다. 2019년도에는 한 연간 한 500회 정도 강연을 할 정도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저희 우리 아시아나가 가장 자랑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감사 편지, 우리 학생들이 피드백이 있어야지 우리 교육기부 봉사단들이 힘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진로 특강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연 1회에 콘서트 형식으로 진로 특강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드림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콘서트 형식으로 좀 진행을 했어요. 진로 특강에 무대 예술 공연을 좀 더해가지고 이렇게 문화예술인의 공연도 넣고, 그리고 가수들의 재능 나눔을 받아서 이런 공연도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8년도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로교사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항공사 직업이 도대체 어떤 거냐, 진로교사분부터 먼저 아셔야 되죠.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회사의 역사라든지 항공산업의 미래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직접 어떤 교육을 받는지 체험도 시켜주는 이러한 우리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도 실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진로 체험입니다. 이러한 특강은 상당히 많은데요. 진로 체험인들이 상당히 학생들한테 임팩트가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업 운영하다가 진로 체험을 진행을 하는 거라서 그렇게 활동 기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 회사에서는 다른 기업이나 다른 기관들보다 좀 더 많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만들었던 스팀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공모에서 만든 겁니다. 저희가 그 항공기를 수리하는 항공기 경락구에 30평 남짓되는 공간을 따로 교육기부 공간으로 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활용해서 스팀 교육 방식으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리고 항공정비사 동영상, 소개하는 동영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 그러한 영상이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나항공의 정비사로 일하고 있는 이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재훈입니다. 저희는 아시아나항공 정비훈련 평가팀에서 항공정비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항공정비사가 되었습니다. 항공정비사 양성교육과정은 2년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은 이론교육, 나머지 1년은 현장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2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신체검사, 임원 면접을 통하여 우수한 학생이 저희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정비사로 입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비행 전후 점검을 합니다. 비행기 주변을 눈으로 점검합니다.
각 기종별 자격을 소지한 확인 정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습니다. 점검을 마친 비행기는 다시 다음 비행으로 향합니다. 항공기 동체, 기울과 관련된 점검과 수리, 개조 작업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주기적으로 계획된 A, C, D 체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위해 비행기는 행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행기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각 팀으로 나뉘어 구석구석을 체크합니다. 항상 하늘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집니다. 항공기 내부에 관련된 IFE, 시트, 라바토리, 갤리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비행 전후 실시합니다. 계획되어 있는 C, D 체크 수행 시 점검 및 수리를 수행합니다. 모든 정비가 끝나면 최종 테스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환한 엔진의 테스트를 할 때에는 이 스로틀을 이륙 시에 파워까지 올립니다. 테스트는 계기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합니다. 모든 정비가 끝나 안전한 비행기라는 증명을 받으면 비행기는 다시 많은 손님을 태우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아시아나의 색동창의 스팀 교실은 아시아나가 가진 최첨단 항공기 경납고를 교육기부의 장으로 개방한 융합인재교육 아웃리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꿈과 끼를 키우고 항공과학자로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여기 와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이랑 비행기 고치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설명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예. 저희 우리 색동과학 창의 교실은 우리 스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2013년도에 창의재단과 이제 같이 개발을 했는데요. 우리 코로나 2019년도까지 우리 항공 정비를 대표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K걸스데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항공정비사 하면 보통 이공계하면 남학생들 뭐 이런 직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이공계에 꿈이 있는 여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K걸스데이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아시아나 항공정비사 중에서 정말 멋진 여성 정비사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직접 나와서 멘토로 우리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승무원 멘토 교실인데요. 우리 승무원의 꿈이 있는 우리 학생들이 와가지고 직접 승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이런 워킹룸이나 이런 곳에서 인사도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기내 방송도 이렇게 함께 해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가 이제
모의로 훈련을 해보는 것이 운항 시뮬레이터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들어가서 우리 그 기장님과 함께 같이 한번 체험을 해보는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각 프로그램마다 1년에 한 4번 정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모여가지고 교육기부 박람회를 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박람회 모두 다 아실 텐데요.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저희 회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교육기부 박람회에 참여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부총리님이 우리 미래의 예쁜 아기 승무원을 안고 계신데 아까 승무원 멘토 교실을 우리 박람회 체험 프로그램 구현해 놓은 거에 참여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이런 또 다시 박람회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기부를 거의 창의재단하고 거의 초창기부터 계속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직업 강연하고 여러 가지 다 합쳐 보니까 3,000회 넘게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수혜 학생이 30만 명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그냥 꿋꿋이 하다 보니까 저희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교육기부 대상이라는 아주 명예로운 상을 또 주시고 해서 저희 회사는 교육기부를 아주 사회공헌, ESG 경영의 아주 중요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고 미래에도 좀 더 많이 발전해 나가야겠다고 나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좀 드릴 겁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교육기부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교육기부, 교육의 하나, 진로교육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업은 사회공헌의 하나입니다. 사회공헌 하러 나눔을 하러 갔는데 첫 번째 가장 어려운 점이 그냥 저희가 가면 그냥 공짜 강사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사실 뭐 돈은 받지 않습니다. 돈은 받지 않으니까 공짜는 맞는데요. 처음에 사실 우리 진로교육을 좀 기획을 하시거나 준비를 하실 때 기부하시는 분에 대한 입지나 좀 이런 자리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교육기부가 좀 더 발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함께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로교육 수업 시간을 대체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저희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끌어주고 또 저희 직원들이 좀 잘못하는 게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좀 더 교육기부가 의미가 있지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기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많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성장은 나눔은 우리 그 자원봉사자들은 격려와 응원을 먹고 크게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격려와 응원을 아낌없이 해주시면 저희 우리 교육기부 봉사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욱 보람을 느끼고 더 크게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직원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번째는 사실 이거는 조금 몇몇 분들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저희 우리 강사 구하기가 다양한 직업으로 강의를 하고 진로교육 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락되셨던 분들한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이런 게 있는데요. 저희 우리 직원들이 이제 스케줄 근무라는 거를 하기 때문에 꼭 그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저희 회사 쪽으로 연락을 꼭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매칭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쪽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건의사항을 마지막으로 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실을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라는 멘트로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석병 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을 넘어서서 국외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기부 활동해 주신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사진으로나마 학생들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니까 불과 몇 년 전에도 이랬는데 이런 아쉬움도 생깁니다만 저희가 이제는 단순한 오프라인 박람회를 넘어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박람회 그리고 더 큰 확장된 박람회 교육기부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당부 말씀도 저희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 기관 모시겠습니다.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임승진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남쪽 지역에서 온 부산교통공사 승무처에 근무하는 임승진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그 교육기부 우수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교육기부 추진 현황으로부터 질의민 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교통공사 교육기부 추진 현황입니다. 협의체의 각 기관, 단체 다 비슷하겠지만 대부분 저희는 관련 근거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공기업에 따라서 저희는 지방 공기업이기 때문에 진로교육법 제5조 4항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각 부서장님이나 사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전 학년, 학기, 이 자유학기제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면 그 추진을 할 때 좀 힘이 되고 관련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진로교육법 제5조 3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추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을 했고요. 사실 그 전에도 각종 진로 체험이라든지 그 행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한 것은 2015년입니다. 그래서 현장 진로 체험 및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진로 체험 및 도시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로 체험 버스 사업을 2018년에 참여 결정을 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꿈담기라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부산광역시와 업무협약을 했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추진을 해서 교육기부를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사와 7개 사업소, 교통공사의 7개 사업소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우수기관으로서 4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추진 성과입니다. 연간 5만 명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했습니다. 6개에서 12개로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했고요. 1년에 5만 명, 보통 한 500회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기간 최초로 2년 연속 교육기부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주관 5년 연속 사랑나눔 메세나탑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공사와 그 사업소, 3개 사업소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명예전당에 헌액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4호선 경량전철 기관사의 만남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직업군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철도교통 관제사 직업과 도시철도 안전이용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쌍방향 하상 솔루션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주관 농산어촌 지역 학생을 위한 진로체험버스 사업을 연계를 시행했고 꿈담기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그 2가지 우수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꿈담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꿈담기는 학생들이 꿈을 담아내는 기업이라는 뜻으로 기업과 교육청이 함께하는 직무 중심의 실질적인 진로 체험형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체험으로
한 가지 직업의 체험으로만 끝났던 것을 심화 단계를 거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고 그 배경은 워크숍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두돼서 추진하게 됐고 목적은 진로체험의 심화 단계 프로그램 진행으로 공사의 직업의 이해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꿈담기 진로체험 활성화 업무 협약을 2019년도에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서 더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꿈담기 프로그램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심화 단계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2시간여 정도의 프로그램 체험을 좀 더 도시철도 직업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기관사, 철도교통관제사, 정비사, 영무원 직업체험을 통해서 한 번에 다양한 직업군들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입소식과 수료식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긍심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진로체험버스 프로그램 진행 사례입니다. 먼저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외부적인 환경으로서는 16년부터 추진한 교육기부 사업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 실현과의 목적도 부합되고 진로체험버스 사업인데도 진로체험버스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내부적 환경으로서는 진로체험버스 사업 추진기관이라는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가능했고 도시철도 이용 활성화 및 교통안전 문화에도 기여를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각종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환경은 물론 대부분의 협의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담 인력이 없어서 다른 업무와 같이 진행을 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경영진, 부서장 등 설득의 어려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만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그 사업소라든지 다양한 그 기관의 협의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로체험버스에 대한 사업의 이해도가 좀 낮았습니다. 버스가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일 많은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없어도 된다. 우리가 가도 되고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와도 된다. 이렇게 이런 내부적인 환경의 어려움도 있었고 외부적 환경으로는 농산어촌 학생들이 프로그램 진행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 갈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체험의 다양성이 조금 제한됐고 아무래도 거리에 있는 학교들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적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진로체험버스 프로그램 진행 시에 사실 인센티브가 좀 부족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진로체험의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의 협조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위치한 지역은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경남이나 울산이나 이런 학교들에 가서 체험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지역별로 협의되는 그리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에서 따로 다 지역별로 연락을 해서 협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외부적 환경이 있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그 아이들의 생각은 항상 보면 무궁무진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진짜 진로체험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진로체험버스에 다양한 체험 도구들을 실어서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만져보고 운행해보고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체험버스가 있다면 저는 더 이상의 체험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사실 진행이 되다가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콘텐츠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럼 부산교통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진로체험버스 진행 추진을 해야 되겠다. 자유학년제, 참여학생, 안전사고, 협업기간, 저희 또 공사 내부의 사정, 그리고 선생님, 학교, 학부모 다양한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다양한 직업들을 한 번 갈 때 정말 많은 직업들을 체험하는 게 아이들에겐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2개 이상 타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앞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런 프로그램들은 에어부산과 연계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기관사 직업 체험을 하고 항공정비사 직업 체험을 한다든지, 에어부산이 위치한 곳은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계된 프로그램 또는 부산진소방서와 연계한 프로그램, 그래서 영무원 직업도 체험하고 소방관 직업도 체험하고 이렇게 한 번 나왔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되면서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부산교통공사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임승진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본업이 있는데도 교육기부에 참여하시고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활동하신다는 건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특히나 교육기부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 범위와 활동으로 확장하고 계시는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동대학교인데요. 정숙희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정숙희입니다. 한동대학교는 경상권 교육기부센터를 8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가 굉장히 참 많은 또 도전의 과제들이 있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또 힘겨움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교육기부센터 업무를 하면서 발견한 우리 사회의 강점은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어른으로서의 또 삶의 또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사회적 가치를 또 추구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뛰고 돕는 우리 개인 교육 기부자 또 교육 기부 기관 또 기업 또 단체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교육 기부 센터 일을 하면서 저도 이 나눔의 가치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같이 좀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육기부 박람회에 우리 그 한동대학교에서 경상권 교육기부센터 운영을 하면서 또 우수한 교육기부 기관의 특성이 무엇인지 또 발전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교육기부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또 미래 또 세대를 또 책임져 가야 되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함께 또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경상권 교육기부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하고요. 또 한 1년간 저희들이 교육기부 사업을 한 내용들을 토대로 참여한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기부 기관으로 평가한 기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 교육기부 기관의 특성이 무엇이었는지 또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톡의 내용은 학교를 좀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학교에 잘 출석하지 않던 청소년이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에 다시 나오게 된 그 내용이 담긴 카톡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교육기부 선생님께서 직접 제공해 주신 내용이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규 교육 과정에서 담아냈어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학생들이 이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를 다닐 의미를 더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좋은 사례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선생님도 교육 기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바리스타 선생님이신데요. 이 선생님은 교육 기부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또 학생들의 순수한 이 미래에 대한 또 기대와 또 관심을 보고 또 상호작용하면서 정말 본인이 삶의 의미를 찾았다, 본인의 삶의 행복도가 더 향상되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주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교육 기부라는 것이 교육 기부를 받는 청소년들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교육 기부를 하는 개인과 기업과 단체와 기관에서도 많은 또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너무 소중한 우리 시대의 변화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상권 교육기부센터는요, 한동대학교에서 원래로 8년 동안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국의 3개 권역에 지역센터가 있는데 저희들은 경상 권역을 맡아서 교육기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이 5개 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상 권역에 맞는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그런 교육 기부의 어떤 모델 학교를 제시를 하고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기부 자원들 발굴하고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상 권역에 있어서 교육 기부 지역 어떤 교육 기부와 관련된 어떤 지역의 거점 역할을 저희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 기부 공급자들을 저희들 발굴을 해서 이 교육 기부를 필요로 하는 학교와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교육 기부 자원을 발굴하는 과정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하고 또 때로는 힘겹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선한 뜻을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원하셔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요. 저희들 참 행복하게 또 일을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는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의 적성을 또 파악해가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꾸는 과정들을 보는 것이 보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기부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교육기부와 관련된 저희들의 안내를 해드리고 또 저희 경상권 교육기부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해당 기관에서 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개발된 프로그램을 저희들 함께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기부 포털에 등록을 시키면요. 프로그램 홍보가 되어지고 또 학교 측에서 이 해당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을 때 이제 연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의 매칭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고 또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또 함께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또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교육기부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디벨롭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요. 이것은 교육기부 기관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교육기부 기관을 지금 참여한 교육기부 기관들이 한 107개 정도 기관이 되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의료기관, 기업, 그리고 학교, 협회, 단체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교육 기부 기관이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201명의 학생이 이제 수혜를 했고요. 1년 동안 프로그램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 교육 기부 지역 센터를 운영했지만 그래도 1년 동안만 저희들 집중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이 각 영역별로 보면 진로 직업 체험 그리고 메이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성 문화예술 이렇게 저희들이 편의로 이렇게 좀 구분을 했을 때 각각의 그 프로그램 내용들이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더 공감 협동조합에서 과학수사 체험 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과학수사가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지문을 감식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고요. 무엇보다 수혜자 만족도가 점수로 저렇게 높게 나타났지만 의견을 보면 과학수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 진행 방식이 재밌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부산교통공사와 아시아나항공에서 아주 우수한 교육기부 기관으로 참 발표를 잘
잘해주셨는데 무엇보다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밌어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것이라는 것은 저희 더 이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메이커 영역으로 3D 펜 체험을 이제 밝은 미래 진로 지원 센터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디자인을 직접 만들어 봐서 좋았다. 그리고 이 직업을 가지려면 이쪽 영역에서 일을 하려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겠구나, 꼼꼼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집중력과 인내심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을 통해서 이 영역으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고요. 그 선생님이 친절해서 진짜 좋았다라는 얘기를 중요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제 그 영역으로 이제 드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신 나르샤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에서도 드론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고, 또 선생님이 실수를 해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체험과 관련된 내용들이 좋았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친절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인터랙션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내용들을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 측면에서 셀프 리더의 시간 관리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던 것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서도 선생님의 진행 방식과 또 즐거움을 줬고, 또 리더의 자질과 영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바리스타라는 직업과 관련된 그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마노아 카페 협동조합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론으로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실습을 해봤을 때 더욱 즐겁고 의미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학생들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의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교육 기부를 제공하는 그 제공자 측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이고요.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기부 기관의 제공자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교육 기부와 관련된 그 의미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 의지를 가지시더라. 그리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들에 어떤 특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진로와 직업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들이, 수업의 내용들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었고, 또 컨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공통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학생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진행 방식이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하고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좋았고, 또 학생들이 직접 그 참여를 해서 체험을 하는 수업의 어떤 진행 방식, 그리고 학교와 조율이 잘 된 수업의 진행 방식,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우수 교육 기부 기관을 되게 만든 그런 원동력이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육 기부 기관적인 어떤 그 제공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 기부의 의미와 이해를 굉장히 잘 갖고 계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 기부 슬로건에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임 과장님께서 이것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도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교육 기부가 왜 필요한가, 교육 기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신 교육 기부 기관에서 아무래도 그 학생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로서의 또 사회적인 책임, 그래서 그 어른으로서의 건강한 어른으로서, 또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서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어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의 재분배를 통해서 또 보람을 느낀 측면들, 또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진정성이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그 프로그램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학생들이 그 내 마음을 전달받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센터와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원활하게 하는 그러한 교육 기부 제공자들이 우수 기관으로서의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정부터 시작해서 또 학교에 요청할 사항들, 또 학교
교육기부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활발하게 소통을 했을 때 프로그램 내용 또한 굉장히 우수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피드백입니다. 만족도를 저희들이 항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는데요. 이게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결과를 교육기부 기관에 저희들이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기관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굉장히 잘 반영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반영한 프로그램들을 프로그램들을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수정해 주셨을 때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훨씬 더 질적인 수준이 향상되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용적인 특징으로 실제적인 진로와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강의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는 프로그램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을 때 내가 이 직업과 관련된 나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이해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선생님들로부터 직업의 전망과 정보를 이렇게 전달받게 되니까 훨씬 더 실제적인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또 진로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자체가 구조화되어서 진행되었을 때 목표가 무엇인지 또 그 목표에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체험이 이루어지고 또 마무리까지 이렇게 구조화된 수업의 진행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또 이렇게 교육 기부 프로그램의 본연의 목적에 맞는 내용들이 전달되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을 하는데요. 또 영상 매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관심을 유도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활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우수한 교육기부 기관의 특성을 만들어내는 데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수업 진행 방식과 관련되어서요. 학생과 활발한 소통을 하는 교육기부 기관이 학생들한테 아무래도 인기가 많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학생 이름을 호명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서 출석부를 받고 또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학생들이 훨씬 더 참여가 집중적으로 또 참여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의 수준 또 학생들의 이해의 정도에 따라서 수업의 속도를 강의의 속도를 또 조절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학급의 분위기에 맞춰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성격적인 특성과 이런 내용들의 어떤 관심을 기울여서 수업이 진행되었을 때 효과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참여를 한 체험형 수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학교와 소통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 우수한 교육기부 기관으로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향후에 그렇다면 이 교육기부 기관이 더욱더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기부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육기부 주체 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교육기부의 가교의 역할을 하는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또 우리 교육기부센터와 교육기부 제공자와 또 교육기부 수혜자 간에 굉장히 면밀하게 또 굉장히 상호작용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기부 이 기관을 이제 선정을 하고 교육기부를 필요로 하는 학교와 매칭을 할 때 그 해당 학교의 욕구를 굉장히 자세하게 듣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기부 모델 학교를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 교육기부 수혜를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현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그 욕구 조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해당 내용들을 교육기부 기관에 전달을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한국과학창의재단과도 협업을 하고 해서 이 세 주체 간의 상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될
될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교육기부 제공자의 측면에서 또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또 노력해 또 주셔야 되겠는데, 사실은 정말 우리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회공헌의 MSG 경영의 하나로, 사회공헌의 하나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사실 인센티브가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데, 또 제가 또 이런 또 주문을 드리는 것이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교육 기부에 참여한 또 기관으로서 계속 이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또 이런 내용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또 주고받고 하면서 프로그램 내용을 디벨롭 시켜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그러한 주제의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안 그래도 온라인에 이제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프로그램 속에서도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육기부 문화를 좀 홍보하고 전파하는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기부를 하는 기관 간 네트워킹을 활용한 그 교육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여러 개의 기관들이 협업해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교육기부를 제공하는 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심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부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우리 주체 입장에서는 체계적인 교육기부 제공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기부 제공자들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또 이렇게 또 MSG 경영이라던가 사회적인 공헌이라던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이 기업들이 참여해 주실 때 충분히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사회적인 분위기도 만들고 또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고민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교육기부에 참여한다라는 이 자긍심을 어떻게 하면 고취시킬 것인가에 대한 또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도 하고 또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워크숍을 만들어서 교육기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실 때 좀 더 질적인 어떤 그런 수준의 높은 수준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기부 기관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잘 귀담아 듣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기부 제공자 분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 나가실 수 있고 자긍심을 느끼면서 또 다른 기관에도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경상권 교육기부센터도 어떤 한 기관이 교육기부에 참여하면서 의미를 느끼니까요. 그 한 기관을 통하여 정말 수많은 기관들이 또 수많은 개인 교육 기부자들이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기부를 실시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이제 많지요. 그래서 이 유사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역할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때로는 좀 중복되는 업무도 있어서 교육기부 기관 입장이나 또 교육기부 수혜를 받는 학교 입장에서 약간의 혼선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을 좀 조정하는 역할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교육기부 수혜자 또한 교육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계속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학교에서 또 교육기부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교육기부 제공자와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개인 교육기부자와 또 교육기부 기관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어떤 뜻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이 어떤 가치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진정성으로 여기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지역센터 입장에서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혜자 입장에서도 또 프로그램을 또 제공받으면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 교사 선생님과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이 교육기부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지금 피드백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모아져서 훨씬 더 질적 수준이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부를 받은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교육기부 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선순환적인 교육기부 모델을 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본인의 진로와 관련되어서 본인의 적성과 관련되어서 안내를 해주고 직접 체험을 하게 해주는 이 교육기부를 또 수혜받은 것이 본인이 앞으로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으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기부라는 것이 정말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너무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교육기부에 참여해 주신 교육기부 개인, 우리 교육기부자 개인 분들과 또 기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욱더 밝게 만들어가는 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숙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분의 열정이 아마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께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뭐 이런 말들 좀 도용을 해보면 교육기부를 제공하는 분들이든 혹은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수혜를 받은 학생이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모신 이 세 분의 우수기관 이외에도 저희 더 많은 우수 사례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 기관과 교육부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교육기부 박람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세 기관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